자, 다음은 이제 우리 5절 납세의무자 공부할 건데요. 납세의무자가 최근에 이렇게 시험에 나왔어요. 우리 19회 때 출제했고요. 21회 때 나왔고, 그 다음에 한동안 안 나오다가 24회 때, 25회 때, 26회 때, 최근 3년 연속해서 3번을 냈습니다. 올해도 26회 때 나왔었고요. 작년에 25회 때도 나왔습니다. 25회, 26회 때 연속해서 나왔고, 24회 때도 나왔죠. 그래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최근에 좀 두드러지게 잘 나왔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암기해 주시고요. 요걸 이해해 주면 돼요. 요거는 암기보다도 글쎄요, 이해해서 지문을 읽고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해석만 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내년에 27회 때 또 나왔으면 좋겠어요. 시험에. 왜? 시험 점수 잘 요거 조금만 이해하면 다 맞춥니다. 올해도 우리 세법의 마지막 문제 80번 문제에서 재산세 납세의무자 중 틀린 거를 모두 골라라 이렇게 나와가지고 박스형 문제 나왔는데 틀린 게 3개였었습니다. 어쨌든 요거 또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납세의무자는 조금만 이해해 주면 됩니다. 자, 한번 납세의무자 정리해 볼까요? 재산세는 한 번 낸다, 매년 낸다. 매년 정기적으로 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재산세 내십시오 하고 집으로 고지서 옵니다. 그러면 1년 365일 중에 어느 한 날이 있어야 돼요. 그날을 우리는 과세 기준일이라고 합니다. 그럼 과세일은 매년 몇 월 며칠이냐? 6월 1일이에요. 자, 6월 1일 현재로 따져가지고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1년분 재산세를 부과해야 되는데, 납부해야 되는데, 요 과세현재 소유자한테 부과하겠다 이 뜻이에요. 과세현재. 자, 그랬을 때 과세 기준일을 중심해서 전에 거래가 됐다. 그러면 당연도의 납세의무자는 누가 되느냐? 매도자와 매수자죠. 누가 납세의무자가 될까요? 자, 6월 현재 소유자는 누굴까요? 아무래도 요 산 사람이 이때 사가지고 가지고 있으니까 매수자가 납세의무자가 되겠죠. 그래서 6월 1일 전에 거래하면 매수자가 샀기 때문에 당연도 소유자가 되겠죠. 그러면 납세의무자는 매수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또 하나는 6월 1일 이후에 6월 1일 한참 지나서 거래했다. 그러면 당연도의 납세의무자는 누가 될까요? 아무래도 매도자가 되죠. 매도자는 요날 갖고 있다가 이후에 팔았으니까 매도자가 1년분 재산세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6월 1일 전 그러면 매수자라고 하고요. 6월 1일 이후 그러면 매도자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전후 갖고 따지는 건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6월 1일 전에 거래하면 산 사람이 그날 갖고 있다가 이날까지 소유할 거고, 매도자는요 6월 1일 지나서 팔게 되면 당연도 소유자였다가 이후에 팔았으니까 매도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마침 6월 1일 날 거래하면 누구를 납세 의무자로 할까요? 자, 이 기준일이 중요하죠. 몇 시냐 이게 중요해요. 0시였느냐 24시냐, 요거 편의상 24시예요. 재산세는 서로 안 내려고 하다 보니까 일부러 시군구에서 기준일 현재 그럼 0시가 아니라 24시예요. 여기서 0시하고 24시 차이는요, 0시 그러면 우리가 5월 31일 날 자정 24시죠. 24시에 딱 넘어가면 이제 그때가 0시가 됩니다. 그래서 6월 1일 0시 그러면 새벽 0시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4시 그러면 그날 밤 24시예요. 자정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0시 기준이 아니라 몇 시다? 24시. 그러면 당연도 납세의무자는 누굴까요? 매수자입니다. 자, 24시로 했으니까 6월 1일 날 산 사람이 그날 밤 24시에 소유자가 되기 때문에 매수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이게 우리 매뉴얼에 나와 있기 때문에 6월 1일 현재 양도 양수될 때는 양수인을 납세의무자로 본다라는 건 간주하겠다. 그래서 시간상 몇시다? 24시예요. 자, 그럼 앞으로 6월 1일까지는 매수자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6월 2일 날 거래했으면 매도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올해 시험에 여기 나왔네요. 5월 31일 날 잔금도 주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도 다 마쳤다. 그랬을 때 납세의무자는 매도자가 납세의무자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자, 6월 1일 전에 5월 30일 날 거래가 됐으니까 매수자가 납세의무자지 매도자가 납세의무자다. 그 말이 틀린 거죠. 그래서 올해 아까 납세의무자 중 틀린 거 모두 골라라. 3개 중에서 하나인데 요거 틀린 말이었어요. 그러면 5월 30일 날 잔금도 졌고 등기도 끝냈다는 거는 소유권 이전도 다 됐으니까 6월 1일 현재 소유자는 당연히 매수자가 돼야지 매도자는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은 틀린 말이었고요. 그래서 6월 1일 전후에서 납세의무자를 따진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소유권의 변화가 없으면 매년 한 사람이 내면 되는데 이렇게 소유권의 변동이 있으면 6월 1일 전에 변동이 있으면 매수자, 6월 1일 이후에 변동이 있으면 매도자가 되고요. 6월 1일 현재 거래가 되면 매수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혹시 시험 문제에서 그런 문제 또 나오면 6월 1일 전후를 잘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요걸 한 번 더 사례를 보면요. 이런 내용이죠. 파는 사람은 매도자고요. 사는 사람은 매수자입니다. 자, 두 사람이 거래했는데 6월 1일 전후에 따져서 전에 거래했으면 매수자, 후에 거래했으면 매도자가 되겠죠. 자, 마침 5월 20날 잔금을 주고요. 그 다음에 5월 25일 날 등기까지 다 끝났어요. 그럼 모든 게 6월 1일 전에 다 끝났네요. 자, 그러면 요 그림상 잔금도 주고 등기도 끝났으니까 올해 사실상 소유자는 누굴까요? 사실상 소유자. 여기 나오는 매수자는 사실상 소유자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등기까지 다 끝났습니다. 등기도 끝났으니까 누가 공부상 소유자일까요? 매수자죠. 왜냐하면 공부상 소유자는 등기부상 소유자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 공부상 소유자가 다 매수자로 돼 있으니까 당해연도 납세의무자는 당연히 매수자가 납세의무자예요. 그런데 이때 매수자가 등기를 안 해갔어요. 우리 등기법에서는요, 이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안에만 등기하면 되고요. 60일 넘으면 과태료 내야 돼요. 그러면 이때 취득했다고 그래서 반드시 이때 등기 안 해도 된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일부러 등기 안 했다가 7월 10날 등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요날 취득해서 등기는 요날 했습니다. 그러면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는 누구다? 을이죠. 매수자. 공부상 소유자는 누굴까요? 아직까지 명의는 누구로 돼 있어요? 6월 1일 갑으로 돼 있죠. 왜? 등기를 이내 넘어갔으니까. 그러면 사실상 소유자는 을, 갑은 공부상 소유자. 사실상 소유자와 공부상 소유자가 상이하다. 다르다 이 뜻이에요. 그럼 원칙상 누가 낼까요? 사실상 소유자 원칙입니다. 사실상. 근데 두 사람이 거래고 이거를 시군구에 와서 신고 안 하면요. 시장문서는 누가 사실상 소유자인지 알 수가 없을 수 있어요. 왜냐? 두 사람이 거래해놓고 신고 안 했으니까. 취득세 신고 안 했다. 아니면 이렇게 되면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차피 등기를 나중에 할 수도 있으니까. 자, 그래서 매도자인 갑하고요. 매수자 을 중에서 신고를 누가 해야 되느냐? 억울할 수 있는 사람은 매도자가 억울할 수 있어요. 매도자. 왜? 본인은 팔았는데 6월 1일 전에 팔았는데 신고를 안 해서 나중에 매도자가 납세의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세법에서는요. 신고 기간을 두고 있어요. 이 신고 기간은 6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이런 변동사항이 있으면 소유권에 대해 신고해달라 이 뜻이에요. 그러면 6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신고했다면 시장문서는 사실상 소유자가 누군지 알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러면 원칙대로 사실상 소유자가 돼야 돼요. 근데 이 기간 동안에 신고 안 했습니다. 신고 안 했다는 거는 사실상 소유자를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외의 납세의무자는 누가 되느냐? 공부상 소유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6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는 세금 신고하라 이게 아니라 소유권의 변동이 있으면 신고하라 이 뜻이에요. 그러면 변동사항을 신고하면 거기에 맞춰서 사실상 소유자가 원칙이고 신고하지 않아서 사실상 소유자를 모르면 공부상 소유자가 예외의 납세의무가 된다. 자, 지금 왜 설명했냐면 원칙은 하나인데 예외가 8개가 있다 보니까 그걸 섞어가지고 우리 문제를 냅니다. 그래서 납세의무자는 아까 그랬죠? 왜 잘 나오냐? 객관식 문제로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원칙 하나 예외가 8개니까 그걸 배열을 해서 문제를 낸단 말이에요. 뭐 박스형 문제가 나왔든 오지선당이 나왔든 어쨌든 문제가 잘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원칙과 예외 이렇게 좀 설명할 건데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보면서 한번 정리해 보죠. 첫째, 과세 기준은 매년 몇 월 며칠? 6월 1일 현재 무슨 상 소유자가 원칙이다? 사실상 소유자가 원칙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다만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 좀 아까 매매를 했는데 그 등의 사유로 소유권의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소유자를 뭐한다? 알 수 없다. 좀 아까 신고하라고 그랬는데 신고를 하지 않아서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누가 예외의 납세의무자다? 공부상 소유자가 되겠죠. 원칙은 사실상 소유자다. 예외는 공부상 소유자인데 당연히 사실상 소유자를 알면 원칙대로 부과하는데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으면 공부상 소유자를 예외의 납세의무자를 하겠다 이 뜻이에요. 자, 세 번째는요. 소유권 기속이 분명하지 않다. 소유권 기속이 분명하지 않다는 거는 이 소유자가 행방불명이 됐어요. 생사불명이 됐습니다. 그럼 장기간 그 토지나 건물을 관리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겠죠. 그러면은 사용자도 예외의 납세의무가 된다. 왜냐면 소유자가 5년 전에 행방불명이 됐는데 그 사람 앞으로 5년 동안 계속 고지해봤자 세금 내야 안 내요? 당연히 안 내죠. 그러면은 그 토지나 건물 사용자가 따로 있다면 사용자도 납세의무가 있다. 물론 사용자 자체도 없다면은 부과할 수가 없죠. 또는 두 사람이 지금 재판하고 있어요. 자기 거라고 싸우고 있어요. 충돌 붙어가지고. 그러면 원고와 피고 중 아까 재판 결과 안 나왔으니까 시장문서는 누구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재판 결과